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토일간들한테 경신월, 그러니까 8월달 같은 경우 돈 버는 데 있어서 실력이 상승한 시기인 건 맞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번아웃 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막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게 뭐냐면 실력은 상승을 하는 시기인데 그만큼 등가 교환으로 뭘 줘야 되나?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사주를 떠나서 기토일간들이 막 신체적으로 허약하신 분들, 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 피해가 더 클 거예요. 사주 외적으로. 뭐 체력적으로 약하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나약하신 분들은 8월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딱히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불리해요. 이게 무토보다 더 나빠. 사람 자체에 권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하고 계속 사귀어야 되나? 이게 연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한 부부조차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심지어 애 낳고 지금 그렇죠. 이제 부부가 돼서 가족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서러움까지 밀려오는 거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어때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급진전으로 와요. 내 남편한테 바랬던 게 실망으로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은 시기가 이 기토일간에 8월달 이 경신월이거든요. 그 와중에서 물리적인 좀 충돌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시기 자체가. 그 가정폭력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건 남편 사주에 따라 그건 달라요. 모든 뭐 기토일간 여자가 그걸 겪는다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주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가정의 위기가 오는 시기예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한 달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기토일간들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자주 있기보다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거. 주말 부부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죠. 왜? 기토일간한테 8월달 경신월이라는 건 상대 남편하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싸움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운이 길게 오면은 확실히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겠지만 일시적이잖아요. 뭐 기껏 해봤자 한 달인데 굳이 뭐 이혼이나 뭐 별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좀 거리를 두면 각자의 시간을 둔다면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관계 회복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뭐 주말 부부를 하라 아니면 주말 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업이나 시험 같은 경우는 딱히 이게 필기시험에서 불리해요. 이 무토랑 비슷해요. 오디션 같은 실기시험에선 유리한데 이게 시험이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절대평가는 사람 수에 관계없는 커트라인으로 딱 보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만 부합이 되면은 절대평가에서는 다소 유리할 거예요. 근데 불리한 게 뭐냐면 상대평가에서, 그러니까 등수를 매기는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져요. 나랑 비슷한 실력과 재능인 사람하고 겨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간들은 내가 준비하는 게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서 전략적으로 좀 시험을 준비한 태도가 필요해요. 만약에 시험날을 바꾸지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은 시험날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다음 시험날이 있다 그러면은 꼭 굳이 8월달에 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월에 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금일간의 8월달 운세도 있겠죠? 경금일간의 경신월. 돈 번 데 있어서, 그렇죠? 이게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경금일간한테 8월달의 운세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투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 수익이 나는 시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수익을 배분을 해주고 배당을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시기라는 거죠. 돈을 끌어오기는 좋은데 그건 역시 내가 돈을 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면 그걸 나눠줘야 된다고요. 이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사람이라면 8월달이 배분의 시기가 될 거고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좀 유리할 거예요. 돈 끌어오는 시기니까. 돈이 잘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신 분이라면 돈이 나가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는. 연애에 있어서 사실 불리하죠. 돈 버는 것보다 더 불리해요. 경금일간의 그 경신월이라는 거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집어놓은 여자 자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들의
유혹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자체가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생기기 되게 쉬워요. 내가 막 외모가 좋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어떤 다른 경쟁력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난 남자들이 있다. 그런 남자들하고 경쟁을 한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애정사에 있어서는 많이 불리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미혼인 분들은 더 그래요. 기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학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학업에서도 좋은 운이 아니에요. 경금일간들 죄송하네. 나쁜 얘기밖에 안 해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경금일간들한테는 학업도 좋지가 않아요. 특히 아까 전 무기토일간한테도 학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경금일간 왜 더 안 좋냐면은 똑같은 실력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경쟁 구도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시험 날짜를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시험 날을 만약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8월달 말고 다른 월에 좀 미루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내가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내가 불리한 여건에서 굳이 시험을 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면접도 똑같은 거고요. 사람이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경금일간한테는 시험이나 어떤 사업 같은 데 있어서 많이 불리한 시기에 애정사도 불리하고 불리하다는 말밖에 안 하네. 근데 경금일간들은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달 운세니까 너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으로는 신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은 더 죄송한 말을 해야 돼요. 같은 금일간이죠. 근데 신금일간들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경금일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종합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뭐 돈 버는 부분도 그렇고 애정사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그냥 경쟁해라. 나보다 더 센 놈하고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일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요. 사업이라든지 막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미루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승산 없는 싸움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전 정신이 아닌 거야. 굳이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내가 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맞서야겠죠. 근데 굳이 내가 피할 수 있고 굳이 내가 전략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걸 굳이 구렁텅이에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금일간들은 8월 달엔 창업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 경쟁을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미룰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치러야겠지만 만약에 미룰 수 없는 시험을 치른다. 그럼 마음을 비우세요. 내가 기대하려면 기대할수록 속상한 거니까 그냥 떨어질 수도 있나 보다.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은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게 페널티니까 불리한 거니까 똑같은 실력이라면 당연히 운이 나쁜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정사에 있어서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불리해요. 경금일간하고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유리한 운은 아닌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불리하진 않은데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에 든 여성분하고 사귀고 싶다. 그럼 이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왜 녹록치가 않겠어요? 상대 여자 입장에서는 나 말고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입장에서 그 여자가 전부겠지만 여자 입장에서 내가 전부예요? 아니에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1번일 수 있어. 2번, 3번, 4번 남자들이 있다고요. 그 2, 3, 4하고 내가 싸워야 된다니까? 싸운다는 게 멱살잡이 그런 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여자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일간도 이 경신월이라는 것 자체가 뭐 돈을 번다든지 돈벌이라든지 뭐 애정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사실 유리한 운이 아니에요. 그런 불리한 운을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성찰을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좋은 점이라면 그거 외에는 많은 부분에 불리함이 있으니까 좀 8월 달에 기대는 좀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업적인 성과나 어떤 학업적인 성과, 연애적인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불리한 거니까. 막판까지 다 왔습니다. 수일간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 임수일간한테 8월 경신월이 어떤 의미일까?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 수익이 나는 시기예요.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돈을 버는데 임수일간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면서 행동의 제약도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와닿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이래요. 남편이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돈과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대신 내 행동을 제약하는 거죠.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너 나가서 뭐 하지 마. 누구 만나지 마.
그러니까 집에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제약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편의가 생기는데 그 편의를 빌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약이 걸리니까 이 정신적 만족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막상 그 편의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애정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히 유리한 애는 아니에요. 특히 이미 사귀고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해요. 좀 포기를 한 시기예요. 네가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 안 하는 거죠. 뭐 헤어지고 그러는 운은 아니에요. 헤어지고 그러는 운은 아닌데 막 관계가 증진이 돼서 그 사람이랑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막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그냥 좋게 말하면 현상 유지고 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랑 결별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부분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막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가 않는 거예요. 학업이나 시험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좀 갈리긴 해요. 특히 전문적인 분야, 예체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좀 대중적인 분야의 학문이나 공부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시험이죠. 공부를 한 데 있어서는 유리한데 공부의 학문의 깊이는 높아질 건데 실전에 있어서 시험이 실전이잖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요. 멘탈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시기는 특히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임술관들이 8월 경신월이 어려움에 타협하고 좀 포기를 하기 쉬운 시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그걸 넘어서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거기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임수들은 그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당일날 컨디션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험 보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막 준비를 하는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뭐 모의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잘 나왔다고 안심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100% 발휘하기 어려운 시기니까 내가 있는 거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내 실력을 다 뿜어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봐야지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수일관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일들이 많죠. 8월달 경신월이 돈 버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횡재수를 얻기 쉬워요. 횡재수가 뭐냐? 보통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나 상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내가 상속을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땅값이 갑자기 확 뛰었다든지 쳐다도 안 보는 갑자기 그 주식이 확 뛰었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건 횡재수를 얻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무슨 말이냐? 내 남편이 시가 쪽에서 뭔가 증여를 받았는데 그게 가치가 확 뛴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부부는 같이 어때요? 남이 아니잖아요. 같은 이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남편 통해서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한 거에 비해서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로 온 경우가 많다. 직장인이나 사업하신 분들은 과거에 고생했던 게 이게 그 이상의 대가로 더 크게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전업으로 계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나쁠 게 없는 운이에요. 개수일간의 8월 경신월은 결혼하기엔 되게 좋은 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 상대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연애선 불리하죠? 연애에서 불리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냉정하게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반했다. 그럼 내 감정적인 쾌락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결혼을 해서도 이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고. 내가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인데 논팽이야, 여자분들은. 근데 이때 되면은 어때요? 안목이 생기면서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이게 헤어지기도 쉬운 거예요. 반면에 좋은 사람이다 그럼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선 불리한데 결혼에선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업에 있어서는 유리하죠.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이라는 게 지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공부도 전략이잖아요. 우수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스승복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든 학교 선생을 만나든 성인이 돼서 뭐 대학원을 갔다.
그러면 좋은 지도교수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났냐가 되게 중요하죠. 학업에서도.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학업에서는 많이 유리한 시기이고 특히 단기적인 성과보단 장기적인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어요.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이든 어떤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라는 게 아까 전 말한 그 연애를 말하는 거죠. 이 단기적인 성과는 그 경제적인 성과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되게 유리한 시기가 개수일관한테 8월 달인 거예요. 이 8월의 운세가 각자 다를 거예요. 다른데 그 와중에서 유리함을 가져가신 분도 있고 불리함을 가져가신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불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뭐 돈 버는 거, 뭐 연애, 뭐 학업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엇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운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뭐 불리한 운이라고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불리하다면 굳이 그 구렁텅이를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유리한 운이 왔다면 이게 기회니까 더 가속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인생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오늘 사실탕산 여기까지입니다. 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